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보름 전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광주의 일가족 5명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다 2주가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들 일가족은 담양과 남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광주시는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누가 얼마나 참석했는지 숨은 확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시. 당시 광화문 인근 기지국에 기록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는 171명 가운데 20대 남성 1명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집회 참석 2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았고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밀접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족들까지 검사해 봤더니 40대인 부모와 10대 동생 2명까지 일가족 5명 모두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끝까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오던 이들 가족은 그제서야 모두 함께 광화문에 다녀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여기 광화문 집회는 진술에 의하면 무등 경기장에서 함께 가족이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명단 안에는 없었습니다. 방역 대상에 빠져있던 지난 2주간 이들 가족은 전남 담양과 전북 남원 등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들 일가족 5명이 지난 보름 동안 접촉한 사람들과 그동안 다녔던 곳을 일일이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뒤늦게라도 자진검사를 받은 20대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이어가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 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파악이 늦어지면서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돼 확진자가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완도와 신안 등 섬까지 뚫렸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으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목포에서는 전남 128번 확진자의 배우자의 지인이 차례로 감염됐습니다. 순천에서는 서울 다단계 업체를 통해 전남 50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피트니스 등 운동시설, 가족 등을 통해 50명 넘게 전파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주변의 이웃, 가족 등을 통한 감염이었고 진도에서 무안, 순천에서 광양 등 지역 감염이 다른 시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무안그룹에서 이제 가상화폐로 갔다가 다시 이제 푸드코트로 갔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청암 이제 히트니스하고 김선우 히트니스까지 갔었는데 이 고리가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광양도 일부 넘어갔고 구례까지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고. 전남 144번 확진자는 열흘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된 뒤 자가 격리 중이었지만 돌연 발열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한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잠복기라는 말이 무의미하게 확진자와의 접촉 수시간 뒤에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의 양태가 복잡합니다. 보통 오늘 이렇게 접촉을 만났잖아요. 내일 감염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또 잠복기 개념이 전혀 처음에 음성이다가 갑자기 또 한 10일 정도 뒤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전남의 신규 환자 대부분은 방역당국이 위험 범위로 관리 중인 집단에서 발생 중이지만 화순과 목포 등 6명의 확진자는 감염 고리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더욱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광주의 확진자가 전남을 오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일 생활권, 경제권의 확진자 동선까지 확인해야 하는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의 요양시설 2곳이 폐쇄되고 환자와 직원들도 시설 안에 격리됐습니다. 고령 환자들이 많은 곳이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13번째 확진자가 근무했던 목포시 상동의 한 요양원.
확진자는 지난 28일 이곳에서 근무했고 퇴근 후 목포 한국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다음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환자와 직원 68명을 상대로 긴급 검사한 결과 전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요양원 건물 전체를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했던 요양병원의 출입문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목포의 첫 코호트 격리입니다. 그대로 잘 지내시고 계셔요. 어르신들께서는 저 아래에 식자재를 놔두면 또 사람 마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가지고 올라와서. 보건당국은 코호트 격리 조치된 이들의 증상을 2주 동안 하루 2번 유선으로 확인하고 격리 해제 전 한 차례 더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상이 있냐 없냐 우리한테 보고하고요. 이제 자가 격리가 풀리기 이틀 전에 검사를 시켜가지고 음성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자가 격리가 전부 다 해제가 되시고. 현재까지 전남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된 시설은 모두 2곳. 지난 29일 장성에서도 한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요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얼마 남지 않아 방역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국가지정 치료병상은 광주 전남대와 조선대 17개, 화순 전남대병원 4개 등 21개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16개 병상이 환자로 채워졌고 5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등 병상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자 코로나19 확진자의 60%가 광주를 떠나 다른 지역의 치료시설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에도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성림 침례교회 신도 30여 명이 다시 교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집중치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 2명을 제외한 28명은 천안과 강진 등 다른 지역의 의료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광주 지역에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20여 명에 이르는 입원 환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70여 명이 천안과 전남의 시설에 분산 수용됐습니다. 갖고 있지 않는 도시가 지금 대전하고 광주 이렇게 의료원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국가 재난사태, 비상사태가 됐을 때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걸 좀 덜 절실히 느꼈고. 이에 따라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변수는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현행법상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반드시 경제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원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차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공공의료원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공공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비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발목 잡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1,000억여 원이 투입되는 광주 공공의료원은 오는 2024년까지 광산구와 서구 중 한 곳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 못할 경우 부지를 확정하고도 7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의 사례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 폭우 때 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마을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산사태 원인을 수사해온 경찰이 인근의 국도 확장 공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은 곡성 산사태 사고.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국도 확장 공사를 꼽았고 경찰도 특별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습니다. 여기서 발파하게 되면 발파도 약하기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알게처럼 쿵쿵 소리가 나더라. 한참 때가 날 자리가 아니야. 우리 평생을 살아도. 한 달간 조사를 벌인 경찰은
산사태 사고가 도로 확장 공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곡성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수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토사가 마을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 비가 많이 스며드는 걸 봤거든요. 한 가지 원인으로 해서 붕괴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걸 하는 것이지. 경찰은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폭우 대비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시공사와 현장사무소, 감리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도로공사와 산사태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도로공사 발주처인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광주 지역 대형 병원의 진료 차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축소했고 외래 진료 일정도 평소의 8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수술과 입원 모두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외래 진료 일정은 7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전공의 파업률은 92%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남대병원 전공의 등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가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감안해 대면 수업 개시일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학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추석 이후인 10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중간고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수해로 토지 경계가 사라진 지역에서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2개 지구 543개 필지에 대해 다음 달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토지 경계가 없어진 곡성과 담양군에서는 주택과 농경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측량이 선행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22명을 선발하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3차 경력직 공개 채용이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계획, 경영지원 등 4개 분야에서 22명을 채용하는 글로벌모터스 3차 경력직 채용에 461명이 지원해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다음 달 8일에 발표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생산직 채용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기존 시내버스보다 길고 승하차 문이 3개인 저상버스 6대가 광주에서 시범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진월 7번과 무능 18번, 수완 3번 등 3개 노선에 기존 시내버스보다 1m 정도 길이가 길고 출입문이 3개인 친환경 저상버스 6대를 시범 운행합니다. 이 버스는 승객을 최대 40명 더 태울 수 있고 2개의 문을 통해 하차할 수 있어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3법 도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